그렇다고 완전 그 오리지널 모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대로 가다가 2025년엔 아예 똑같은 모델이다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Here I come. 오우! 야, 여기서 괜히 까불다가 여기 손, 와, 날씨가 이래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납니다. 이거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델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제 잠자고 있는 스택하우스 채널을 다시 깨울 때가 됐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발만큼은 스택하우스 그랜트가 꼭 리뷰를 해야죠.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가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인이 성수동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발매를 했는데 이제 좀 구해줄 수 있었던 그런 컨디션이어서 구해줬다. 이 찢어졌네. 자, 일단은 이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플라스틱 백, 이 스페셜 팩이에요. 이게 아마 글로벌리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외 영상에서 이 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지금 알았는데 여기 점프맨 로고가 밑에 있네요. 신경 많이 썼네요. 그리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가렸지만 안 보이게 다 보이는. 박스는 일반 에어조던 원 박스인데 이거 뭔가 매트하면서 소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에어조던 원 박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찢어져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사실 이 모델을 제가 몇 시간 전에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뜯기 위해서 아직 안 열었습니다. 아직 우리 KTP로 이제 신발을 갖고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는 봤고 이제 제 신발 내거 내 브레드, 내 에어조던 원 브레드, 내 신발을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빳빳하잖아요. 이 종이가 빳빳하다는 거는 아무도 확인 안 했다는 거야. 아무도.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이거는 공장에서 온 그대로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매장들이 오면은 사이즈 체크해야 되니까 사실 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바로 열겠습니다. 일단 냄새. 이게 좀 길었나 보다. 이걸 열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좀 가려져 있네요. 사실 더스트백은 이 모델에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봤어. 봐버렸어. 미쳤다 진짜. 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모델을 살려고 그랬는데 뭐 사실 구할 수는 있잖아요. 뭐 리셋 가지고 사면은 구할 수 있고, 이 발매 첫날 그 전날 이제 리셋가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이거는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을 팔아서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가질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받아볼 줄 몰랐습니다. 이 신발을 정말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지인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자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영상 끝부분에 뭐 중간 지점에서 밝혀질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본드 자국이나 이런 거 뭐 양호합니다. 막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저는 이제 토박스가 이제 짝짝이냐 뭐 그런 걸 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면은 이제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보니까. 이야, 진짜 이 안쪽도 이뻐. 안쪽도 이 바깥쪽만 이쁜 게 아니고 이 안쪽이 이쁘네. 또 수우씨가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양호. 이게 딱 서서 봤을 때 양호. 다행이다. 진짜 엄청 다행이다.
퀄리티 아웃 냄새 2022년에 그 에어조던 1 냄새예요. 자, 이 모델이 바로 지난주 토요일 2025년 2월 8일에 발매된 에어조던 1 브레드 1985년 8호라고 하죠. 네, 8호 모델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모델 나온다고 했을 때 다 찾아봤을 거고, 그리고 해외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하는 과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발매 전에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글쎄요, 뭐 어떤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까? 뭐 스토리? 사실 뭐 스토리도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델의 비하인드 스토리, 뭐 바로 에어조던 1 오리지널 스토리가 아닌 이 모델의 기획 과정,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에어조던 1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코닉한 컬러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컬러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컬러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NBA에서 밴드가 돼서 금지가 돼서 이 신발을 신으려면은 매 경기마다 이제 $5,000씩 내야 했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뭐 사실 그 해프닝은 84년도에 일어났고, 그때는 에어조던 1이 없어서 에어 10이었고, 그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서 에어조던 1을 발매함과 동시에 마케팅을 터뜨렸다.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몇백만 족이 팔렸다고 하니까 뭐 정말 성공한 거죠, 그때 당시 나이키 입장에서는. 뭐 이 모델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고, 오렌지킹님 채널 가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블로그에도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 차례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레드는 1985년에 처음 발매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94년도에 발매가 첫 번째로, 레트로가 첫 번째, 발매가 두 번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94년도 모델은 94년도에 프로덕션이 됐고 94년도에 마케팅이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 판매는 95년도부터 했다고 해요. 그래서 95년도에 출시가 돼서 어떤 분들은 95년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94년도라고 한다. 뭐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발매는 바로 2001년도에 한정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2만족이었나요? 2천족이었나요? 2만족이었겠죠. 그래서 넘버링도 다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메탈 점프맨 펜던트도 같이 이제 붙여놨던 그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버전의 로얄 블루 버전도 있었는데, 그게 제 인생 첫 조던이었습니다. 가장 제가 처음 산 에어조던 1. 그리고 이 신발, 이 문화로 저를 그냥 빠뜨려버린 그 신발이죠. 에어조던 1 로얄 블루 2001년 모델. 그리고 2009년이었나요? 2010년 9년도쯤에 그 팩으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DMP 팩이었나요? 셀틱스 모델과 같이 이렇게 팩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세 번째 발매였고, 그리고 그 다음 발매가 2011년도에는 밴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밴드 아울렛에만 풀렸는데, 그 이유가 10월 18일 1984라고 이 쌍라이너에 써야 되는데 85라고 적어서 이거를 아울렛에 풀어버린. 그때 당시는 막 한두 족, 한 분이 뭐 한 사람이 이제 한두 족, 두세 족 이렇게까지 막 사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년 3년 지나고 그 모델이 가격이 리셋가가 막 엄청 폭등하는, 그리고 지금은 엄청 한정판으로 그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2013년에 발매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오지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많은 스니커헤드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그 모델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직거래를 하고 제 차에 넣어놓고 일정을 보고 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차 뒷자리에 놔뒀는데 혹시나 유리창 깨고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그날 예상보다 제 일정보다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집에 다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너무 갖고 싶었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샀던 그 모델이 2013년 에어조던 1 브레드 모델. 그리고 2016년도에는 리마스터 됐다, 퀄리티도 좋아졌다, 가죽이 다르다 해서 막 쭈구리 가죽으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모델도 인기가 엄청 많았죠. 2013년도부터 이 스니커 시장이 엄청 올라가면서 2016년도 정말 피크 찍기 바로 직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피크는 뭐 18, 19 이 정도였으니까 16년도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브레드 모델이 막 100만원 막 이렇게 찍을 때였으니까, 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17년도에 잠깐 플라이니트라는 브레드가 나왔는데 그거는 약간 뻘짓했는데 뭐 신어보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통기성도 좋고 신었을 때 편하다, 신축성도 좋고 해서. 그리고 아마 그 비슷한 연도였을 거예요. 아마 서틴 브레드가 나왔었고 21년도였나요? 22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페이텐트 브레드, 에나멜 가죽의 브레드가 나왔었고, 그리고 서틴 브레드, 이제 GS 우먼스로 한 번 더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장 오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1985 1985 에어조던 1 브레드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레트로가 정말 많았어요. 이 모델은 사실 야심작이긴 하지만 나이키는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하이 모델인데 뭐 로우 모델, 뭐 미드 모델, 그리고 스트랩 모델,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드 모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 근데 이번 모델이 특별한 거는 정말 그 1985년 그 오리지널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비슷하다.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모델이 되고, 많은 스니커헤드들, 그리고 많은 리셀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지금 2025년 아직 2월밖에 안 됐는데 2025년 올해 스니커즈 거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브레드 모델을 좋아했느냐? 뭐 당연히 좋아했죠. 뭐 여러분들 제 채널을, 스타크하우스 채널을 오래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에어조던 1이에요. 에어조던 1이고 정말 많은 시리즈 에어조던 1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덜 신고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 강한 그런 신발들을 신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에어포스 1이나 에어 조던 4 이런 모델들을 좀 많이 신긴 했는데, 이 모델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빨리 신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아주. 그리고 이 모델이 또 특별한 점은 이 모델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디벨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한 나이키 직원의 1985년 신발, 그 소장품이었겠죠. 아무래도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을 기획, 개발을 위해서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희생. CT 스캔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스캔 촬영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 분해를 해서 이 패턴들을 좀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모양을 내려고 했다고 하고, 저는 처음에 그 이제 캠페인 영상을 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개발 과정을 거쳐서까지 이 모델을 만들어낼까? 이런 의문점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8호 모델들, 그 모델들이랑 다를 게 뭘까? 그 모델들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 나왔었던 8호 모델로는 그 리버스 브레드 모델이 있었죠. 그게 이제 23,000조인가 한정판으로 나와서 이 더스펙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뉴트럴 그레이, 내추럴 그레이, 그리고 뭐 조지타운, 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모델들이 나왔었는데, 그 모델이랑 동일한 쉐입, 동일한 패턴,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좀 저는 혼자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이 모델을 손에 갖는 날 다 까발리겠다라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모델을 지금 받아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1985년도 모델을 분해를 해갖고 분석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물론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패턴들을 적용을 했다. 왜냐면 딱 보면 진짜 그 8호 모델들, 요즘에 나오고 있던 그 8호 모델들과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앞코 쉐입이 이렇게 누운 거는 제가 처음 봐요. 최근 나오고 있는 모델 중에서. 물론 뭐 이 솔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앞이 눌리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이제 솔삽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긴 했지만, 이렇게 정식 발매되는 모델이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8호 모델들, 최근 나오고 있었던 8호 모델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쭉 튀어나와 있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앞코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듯한 그런 쉐입이었는데, 앞코를 보니까 확실히 새로 만들어진 패턴은 맞다. 그리고 제가 지금 8호 모델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비교는 안 되지만, 이 미드솔, 아웃솔, 이 창은 아마도 그 8호 모델, 원래 있었던 그 8호 모델에서 가져와서 쓰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는 8호 모델은 최근 나오고 있었던 그 8호 모델입니다. 리버스 브레드, 뭐 이 모델들. 왜냐면 이 창 개발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고, 이 신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창, 이 몰딩 만드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몰딩, 그 창 개발이 한번 됐을 때 정말 많은 수량의 신발들을 만들어서 팔아야 그거를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마 이것까지는 새로 개발하지 않고 그 전에 쓰던 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진짜 다시 개발을 했다면 창까지 더 많은 모델들이 이 쉐입으로 이제 발매가 되겠죠. 그럼 뭐 좋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수호씨도 확실히 크게 나왔습니다. 정말 OG, 8호 OG 같이 크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이 목 부분,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검은색 이 버전이 좀 더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그 나이키가 만든 캠페인 영상을 보니 이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샘플은 이런 쉐입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85년도에 발매됐었던 이 첫 번째 에어조던 1 모델들은 각각 막 다 달랐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나이키가 여러 공장들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뭐 그 각 공장들에서 나오는 그 모델의 실루엣과 이 패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막 가품 걸러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985년 모델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면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노력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원래 있었던 그 패턴을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1985년 에어조던 1 모델들 보면은 이 윙 로고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이 부분 없이 그냥 출력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설포 부분, 텅에 이제 이 직조 라벨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사실 이렇게 8호와 정말 동일하게 뭔가 실 박음질이 막 이렇게 빽빽하게 되지 않아서 촘촘하지 않고 막 사이사이에 검은색 그 점들이 막 있는 거 보면은 옛날 느낌이 좀 납니다. 확실히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 신경을 썼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텅 안쪽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하얀색이 아닌 약간 반투명의 하얀색이어서 안에 이 스폰지 노란색이 약간 비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이 쌍라이너 안쪽에 이제 사이즈와 프로덕션 데이트,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날짜를 박는 게 좋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정확한 날짜,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 다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 안쪽에 출력된 라벨을 보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이거는 좀 임의로 만든 부분이 아닌가. 자, 그리고 스펙 시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펙 시트 보면은 이제 각 부분의 기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나왔었던 모델에 정말 이렇게 스펙 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여서 그런지 이렇게 신발의 기능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떤 기능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스펙 시트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박스에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끈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 비닐백에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한 곳에 이렇게 껴주는데, 이게 아마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85년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여분끈까지 같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네요. 물론 이제 빨간색 끈으로 끼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베이직하게 검은색으로 낄 예정입니다. 전 기다리지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깔창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이걸 딱 열었을 때 이제 최고의 품질이 여기 써있어야 되는데 써있진 않습니다. 중국말로 써져 있는데, 왜냐면 이제 최고의 품질을, 이 글씨는 이제 한국 부산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았고, 이거는 뭐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를 박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깔차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 에어가 박혀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나염은 우리가 한 번 신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버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내구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추럴 그레이, 8호 내추럴 그레이, 최근 나왔었던 건 2021년이었나요? 2020년도였나요? 그때 나왔었던 그 내추럴 그레이에는 이렇게 사이즈표가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모델에는 그게 없이 그냥 깔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스니커즈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 혹은 뭐 유출을 하는 채널들을 이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건지 전 세계에 만족 정도 발매될 것이라는 이 헛소문이 돌면서 더 뭔가 불 씹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이키는 또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캠페인을 했고 웹사이트에서도 막 이렇게 밴드를 한 뭐 그런 마케팅도 했었고 나이키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 이 조던 1을 신으면은 정말 이렇게 막 딱지 끊어주는 뭐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매장들 딱 23 매장에서만 발매가 되고 만족 이하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말 안달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발매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만족인지.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발매가 됐습니다. 이제 $250라는 금액으로 에어조던 1이 정말 비싸게 발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뭐 개발 과정이나 그런 캠페인이나 뭐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 좀 더 돈을 얹었다? 왜냐면 그만큼 더 돈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텍스 붙고 하면은 275불 정도 되는 건데 이제 환율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29만 9천 원으로 발매가 된 거면은 제 생각에는 저렴하게 발매된 게 아닌가? 비교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발매되는 8호 모델 8호 오리지널 모델이 아닌 최근 발매되는 그 8호 모델들에서 느낀 거를 이번 모델에서도 좀 느끼는데 이 가죽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클 자체가 굉장히 스티프하다. 여기도 굉장히 뻑뻑하다. 그래서 제가 8호 모델 내추럴 그레이 모델로 이제 30일 신기 챌린지를 했는데 30일 신기 챌린지를 하고 난 후에는 가죽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제 발에 맞게 이렇게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델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30일 챌린지를 정말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뻣뻣한 신발은 좀 길을 들여줘야 그리고 더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래야 정말 내 발에 맞게 맞춰지기 때문에 비로소 정말 내 신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0일 챌린지는 이 모델을 구하게 되면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컨텐츠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에어조던 1을 매일 신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일하는 환경은 그리 신발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식당도 오픈을 해서 식당 주방에서 저는 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재료를 썰면서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흘리고 신발을 막 더럽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식당에서 신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신발은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막 신은 지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이 신발을 매일 신은 지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라고 싶은데 물론 모양은 이렇고 좀 많이 더럽지만 이게 편합니다. 저는 뭐 어딜 가나 이 신발 신을 때가 가장 편하고 발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발에 맞게 막 이렇게 잡히지 않았나. 이게 내 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도 좀 길을 들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이것만 한번 또 신어보겠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도 신어보고 여기저기 다닐 때, 뭐 밥을 먹으러 다닐 때, 뭐 미팅을 다닐 때, 뭐 운전할 때 항상 이 신발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물론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헬스장에 신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헬스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밖에서 신는 신발을 안에서 못 신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만 이제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운동을 하고 그 외의 모든 일정을 이 신발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일주일 신었을 때, 뭐 2주 신었을 때, 그리고 20일 신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신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8호 모델인데 너무 새 거예요. 너무 새 거고,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을 8호 모델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힘든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멀쩡한 85년도 모델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 당시는 이 신발 자체가 막 하이브 있는 신발이나 그런 인기 있는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는 있었죠. 인기는 있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다들 실착용으로 사용을 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무 부분, 창 부분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오래된 신발이에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가죽을 보시면은 가죽이 아직 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호 모델은 사실 지금 컬렉팅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가죽은 많이 손은 안 대시고 이 밑창만 다시 솔 수합해서 문제없이 신고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때 85년도 모델에 사용했던 가죽은 정말 좋은 가죽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새 거였을 때 이렇게 뻣뻣하고 스티프한 가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구성이 강한 가죽이어야만 40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모델은 이제 에어조던의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매가 됐습니다. 이 30주년을 기념하면서는 이 시카고 모델, 2015년 시카고 모델이 발매가 됐었고, 이 40주년을 기념하면서는 이렇게 브레드 모델, 에어조던의 가장 첫 컬러웨이인 브레드 모델이 여태까지 나온 모델 중에 이 8호 모델과 가장 동일한 쉐입으로 발매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더 이상 뭐를 얘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했으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이 카메라가 배터리가 100%였는데 지금 한번 갈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몇 분짜리 영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신발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신기 전에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영광인 것 같고, 이렇게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스니커스 씬에 다시 한번 불을 비춰주고 있는 이 조던 브랜드, 그리고 나이키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징은 저는 정 사이즈로 갔습니다. 이제 매일 신기 위해서는 반업 정도 해서 신어야 좀 더 편하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을 좀 참고 신으면은 이 신발이 제 발에 딱 맞게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로 갔고, 여러분들에게는 반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에어조던 1 자체가 이 발볼이 좀 좁고, 그리고 특히 이 모델이 발볼이 좁을 거예요.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발등도 좀 높다면은 반업에서 1업 해서 꽉끈을 하시는 거는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뭐 조던 1 같은 경우는 사실 발목이 높기 때문에 뭐 2업, 2.5업까지 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힐슬립이나 이런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에 좀 편하게 잘 맞는 사이즈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델의 리셀가는 지금 첫날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발매가 됐나요? 동시에 발매를 했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발매하는지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7일날 발매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발매가 된 바로 후는 이 못 가진 사람들이 막 안 달라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좀 올라가 있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좀 떨어지거나 할 것 같아요. 근데 브레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뭐 좀 오버를 하더라도 지금 구매하겠다 싶으면 지금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19년, 18년도에 이런 모델이 하다못해 20년도에 나왔으면은 지금 뭐 한 300만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리버스 브레드 모델, 물론 그 모델은 23,000족이었지만 그 모델이 나왔을 때 거의 200만원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스택하우스 채널을 다시 깨운 이 에어조던 1 브래드 모델, 이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알았을 때 저는 영상을 정말 빨리 찍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델의 좀 디테일한 부분도 보여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30일 컨텐츠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채널을 다시 깨웠고 정말 참 감사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이제 2개 올렸었는데 이 영상에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채널이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3번째 영상입니다. 3번째 영상이고 4번째 영상도 벌써 기획은 다 됐고 컷들은 정말 많이 찍어놨습니다. 영상 4개, 한 달에 4개는 약속시키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브래드 모델 다 잘 구매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델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플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